안녕하세요. 전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겨운 식당들과 그곳의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음식 읽어주는 남자 음식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정읍서 초등학교 인근 이면도로에 자리한 면잔치이며 읽어드릴 음식은 슈크림빵과 카스테라, 마들렌이에요. 가정집을 개조해 영업 중인 기색이 역력한 공간이었습니다. 청주의 서문우동과 마찬가지로 면요리와 제과제빵을 겸하고 있었어요. 노동집약적빵을 절찰리에 판매 중이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소시적의 사장님께선 어머님과 함께 불 꺼진 방에서 글 쓰고 떡 썰며 모자간의 정을 돈독히 해오셨나봐요. 한석봉께서도 업수이 여기지 못할 명필이시더군요. 소호주를 취급하지 않는 업장이어서 돈가스에서 칼국수로 이어지는 선주우면을 포기하고 제빵 섹션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재고가 넉넉했던 카스테라와 마들렌을 하나씩 구입하기로 합니다. 트레이 중단의 빈 바구니는 최고 인기 품목인 슈크림빵에 거쳐였어요. 천만다행히도 최후의 한순간까지 홀로 바구니를 지키고 있었던 마지막 슈크림빵의 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빵값을 치르고 멀지 않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 상비하고 다니는 휴대용 비상 소화제와 함께 꺼내들었어요. 살면서 아끼다 병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기에 음식남을 정읍까지 발걸음하게 한 원흉이었던 슈크림빵부터 맛보기로 했습니다. 단팥빵과 버터크림빵, 소보루빵과 초코소라빵이 제빵업계를 지배하던 시절, 어린 음식남이 동네 어기 제과점에서 빵을 딱 하나만 골라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집어들던 것이 바로 슈크림빵이었어요. 김제 면잔치의 슈크림빵은 그때 그 시절에 슈크림빵을 오마주한 듯했습니다. 당시엔 동네 빵집에서 버터크림이나 슈크림을 직접 만들어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어요. 솜씨 좋은 쥔장이 만든 슈크림은 향긋함과 농후함을 겸비하기 일쑤였습니다. 면잔치 사장님의 슈크림이 그러하더군요. 모든 빵에 유화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안내문구가 거짓은 아니었는지 빵의 식감은 낮은 크림 함량으로 원성을 자아내던 삼리크림빵에 그것마냥 다소 푸석했어요. 건강보다 맛을 우선시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음식남이 유화제를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카스테라 역시 식감이 다소 아쉬웠지만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투입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더군요. 계란과 바닐라의 향이 무척이나 진했습니다. 다만 수분감이 부족해서인지 86 서울 아시안게임 여자 육상 3관왕에 빛나는 임춘애 선수의 인터뷰가 떠오르더군요. 당시 임춘애 선수는 라면만 먹고 뛰었다. 우유가 먹고 싶었다. 라는 발언으로 전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동시에 헝그리 정신 마케팅에 불을 지폈었습니다. 누군가 음식남에게 면잔치의 카스테라가 어떠했느냐 물으신다면 카스테라만 먹었다. 우유가 먹고 싶었다. 라고 답해야 할 것 같네요. 물론 앞서 언급한 임춘애 선수의 인터뷰는 조중동을 비롯한 기레기들이 기레기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실제로는 라면보다 삼계탕을 더 많이 드셨다더군요. 그러나 음식남이 우유가 먹고 싶었던 건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론 카스테라보다 마들렌 쪽의 만족도가 좀 더 높았습니다. 깊은 틀을 사용하신 듯 무게감이 상당했어요. 참외 배꼽이 컴플렉스여서 성형까지 고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반면 마들렌의 경우엔 배꼽이 원형으로 봉긋하게 돌출된 것을 상품으로 친다고 합니다. 사진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된 듯하지만 면잔치의 마들렌이 그러했어요. 단맛은 살짝 뒤로 물러서 있었고 버터와 계란의 풍미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달달한 음료와의 합이 훌륭할 것 같았고 쌉쌀한 소주와도 무척이나 잘 어울리더군요. 훗날 다시 면잔치에 발걸음하게 된다면 대량의 슈크림빵과 소량의 마들렌만 구입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구입한 슈크림빵과 마들렌을 남김없이 위장 속으로 우겨넣고서 입가에 묻은 빵부스러기 털어내며 다음 먹거리를 찾아 나섰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